1980년 여름, 들판엔 매미가 쥐에서 살 것처럼 울고 시냇물엔 아이들이 소꿉장난 같은 물싸움을 벌이며 깔깔댔다. 마을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선 이쁜이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걸레질을 해놓은 평상에 모여 앉아 할머니들이 수박을 쩍 하고 갈라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아이고, 박 씨는 또 어젯밤에 코를 얼마나 골던지. 권 씨는 술만 먹으면 노래부터 불러. 이런 잔소리로 낮 시간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 평상 옆에 박 씨 할아버지가 수박을 집으며 앉아 있다. 무뚝뚝한 표정은 늘 똑같지만 속으론 하루 3번 웃는다는 등의 소문 많은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박 씨 댁 마당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섰다. 서울 말투 며느리가 내려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애들이 한 1년 정도 신세 좀 질게요. 순덕이 할머니는 이미 미소를 지으며 주화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고, 얘가 이렇게 컸네. 아이고, 서울 물 먹더니 살도 좀 오르고. 제아는 말없이 멀뚱멀뚱 내려다 보았다. 그 표정은 명백했다. 여기 촌이네 냄새도 이상하고. 그날 밤 박씨 댁 부엌 영감 얘가 말이 없어. 눈치도 빠르고 서울 사투리만 쓰더라. 박씨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다. 말 없는 건 닮았구먼. 누굴? 나. 순덕이 할머니는 씻던 숟갓을 확 털며 말했다. 뭐가 닮아? 당신은 말이 없어서 문제고 애는 입을 닫아서 문제야. 다음 날 아침 주하는 닭 모이 퍼주는 순덕이 할머니를 따라 나가며 할머니, 닭이랑 말해도 돼요? 라고 물었다. 그럼 닭도 다 알아듣는다. 아이고, 우리 백숙이 오늘은 알라왔냐? 이래야 친해지는겨. 그 말을 듣고 있던 재아가 피식 웃었다. 백숙이요? 평상 아래 권씨 할아버지가 신문을 덮고 외쳤다. 이놈의 세상은 자식도 손주도 죄다 도시로 보내서 남은 건 허리 아픈 노인뿐이여. 박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손주 둘이 온 집은 조용할 틈이 없구먼. 그 말을 들은 권씨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복숭아 하나를 박씨 할아버지 무릎에 올려놨다. 그래도 살아있어. 그렇게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거여. 박씨는 아무 말 없이 복숭아를 까지 않고 베어 물었다. 복숭아즙이 콧수염으로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평상 위 권씨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평상 위에 콜라 올려놓은 사람. 할머니들은 흠칫 놀라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나는 아니여. 나는 맨날 사이다만 마신다니까. 이게 무슨 사건처럼 큰일이여. 콜라가 뭐 어쨌다고. 권 씨는 얼굴을 붉히며 신문을 흔들었다. 이게 사건이지 뭔가. 지금까지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없었잖아. 이게 무슨 세상에 콜라가 올라오나 말이다. 그 순간 박씨 할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올려놨어.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손자 녀석이 처음 와서 낯설다고 하길래 서울서 가져온 거 한 병 줬지. 권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내 손녀도 감주식혜 갖다 줬는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날 평상회의의 결론은 앞으로는 떡도 콜라도 과일도 다 올라와도 된다. 그날 낮 재하와 주하는 닭장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야, 얘 이름 백숙이래. 주하가 말하자 재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저건 삼계탕이냐? 그때 닭이 푸드득 날아오르며 재하의 어깨에 올라탔다. 으악, 나 닭 싫어. 오빠 진짜 겁쟁이다. 주하는 닭을 쓰다듬으며 백숙이 너는 무서워하는 오빠는 피하자 하고 재아를 놀렸다. 박씨 할아버지는 마루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닭도 아는구먼. 누가 약한지. 저녁
밥상머리. 재하는 밥을 3숟갈 먹고 젓가락을 놓았다. 이건 짠 것 같아요. 순덕이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가 짜? 간장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심심해서 짠 느낌이요. 박씨 할아버지가 툭 내뱉었다. 그냥 싱겁다고 하면 될걸. 요즘 애들은 어렵게 말해. 재하는 뭔가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주아가 크게 말했다. 할머니, 저 맛있어요. 김치가 최고예요. 순덕이 할머니는 헛기침을 했다. 에헴, 그럼 좀 더 줘볼까 하나. 여느 때처럼 평상 아래를 뛰놀던 재아와 주아. 오늘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평상 옆에서 고들빼기 김치를 절이고 있었다. 에그야, 물 좀 떠와 봐라. 얘야 하고 외친 건 동네 토박이 또순이네 손녀였다. 그 모습을 본 주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아주머니들 표정이 살짝 이상해졌다. 아이고, 서울서 왔다며? 애는 그냥 앉아있어. 우리는 시골 촌년들이라 이런 거 해도 돼. 처음엔 웃는 말투였지만 그 다음 말이 주아의 귀에 박혔다. 엄마도 없고 손주만 맡겨두고 병원 간 집에는 그냥 깨끗하게 크면 되지. 그 말이 끝나자 주아는 씩 웃던 얼굴을 축 가라앉히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한참 뒤 재하는 시냇가 옆에서 혼자 돌을 던지고 있는 주아를 발견했다. 주아야, 너 뭐해? 돌 던져. 뭐야, 울었어? 아니야.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서 있는 거야. 하지만 콧등은 발갛게 올라 있었고 눈가는 아직도 촉촉했다. 재하는 말없이 주아 옆에 앉았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골라 휙 던졌다. 퐁. 진짜 엄마가 보고 싶냐? 또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응.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뒤에서 누군가 툭 말을 던졌다. 서울 애들이라 감정이 많네. 재아가 고개를 돌렸다. 박씨 할아버지였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 나는 말이 없는 게 문제라더라. 박씨는 땅에 앉더니 손으로 풀을 뽑아 바닥에 흩뿌렸다. 여긴 내가 울어도 되는 곳이여. 여기선 아무도 주아한테 뭐라고 안 해. 주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울어도 돼요? 그래. 그 대신 웃기도 해야지. 울기만 하면 미역국에서 소금 뿌린 맛 난다. 그게 무슨 맛이에요? 이상한 맛이란 얘기여. 재아와 주아가 동시에 웃었다. 어느 날 아침 평상 위에서 김치를 담그던 순덕이 할머니가 소금 단지를 열고 외쳤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젖었어? 물이 들어갔나? 그 소리에 권씨 할아버지가 휘휘릭 고개를 돌렸다. 소금에 물 들어가면 쓴맛 난다니까? 그거 박씨 영감 썼을걸? 박씨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나는 간이 안 맞아도 밥만 잘 먹는 사람이야. 짠 것도 싱거운 것도 군말 없이 먹는데 또 이상한 자랑을 하시네. 권씨가 쿡 찔렀다. 아니, 예전에 된장찌개 끓이면서도 가는 마음으로 한다 이랬던 양반이잖아. 박씨 할아버지의 눈썹이 위로 들렸다. 그 말이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물소금 만든 건 아니여. 그 말에 순덕이 할머니가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쉿! 평상 위는 이미 회의장이 되어 있었다. 권씨 할아버지, 난 말이야, 이 평상이 순덕이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누구든 와서 쉬라고 만든 거잖여. 순덕 할머니 말이 끝나자 박씨 할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이 짰건 싱겁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여? 그 말에 갑자기 권씨가 툭 뱉었다. 너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넘기니까? 사람들이 당신 맘을 모르지 않여.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 그날 저녁
박 씨는 마당에서 혼자 평상을 닦고 있었다. 재아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평상은 왜 직접 닦아요? 박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마을 거니까 누군가는 닦아야 하지 않냐? 재아가 살짝 웃었다. 할아버지, 그럼 소금은 제가 닦을게요. 제가 물 퍼서 흘렸거든요. 박 씨는 고개를 돌려 재아를 보았다. 그리고 한참 만에 피식 웃었다. 내가는 마음으로 맞춰지는구나. 아침부터 마당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다. 재아가 평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다. 얘가 왜 이래? 얘야, 무슨 뭘 봤니? 순덕이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주아는 멀찍이서 웃느라 숨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박씨 할아버지가 나타나 한마디 했다. 아이고, 저건 벌이 아니라 스스로 뿌린 짓이여. 사건은 이랬다. 전날 밤 재아가 마당에서 슬쩍 권씨 할아버지의 수박을 옮겼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 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박은 아직 절단 식전이었다는 것. 마을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평상에서의 수박 절단은 권 씨가 칼을 들고자 간다를 외친 후 시작되어야 함. 하지만 냉장고에서 쓱 꺼낸 그 수박은 아무런 고사 없이 이미 반 갈라져 있었다. 결국 아침 회의에서 재아가 자발적으로 저를 올리게 되었다. 저는 권씨 할아버지의 칼질을 무시하고 수박을 먼저 쪼갠 죄를 반성하며 이 수박 껍데기 앞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절을 드립니다. 권씨는 입을 삐죽 내밀고 앉아 있었지만 실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됐어. 다음부터는 꼭자 간다를 듣고 먹어라. 예자 간다 듣고 먹겠습니다. 그날 오후 평상 위엔 시원하게 잘린 수박이 펼쳐졌고 박씨 할아버지와 권씨, 순덕이 그리고 아이들이 둘러앉았다. 근데 왜 이렇게 수박이 달지? 주아가 말하자 권씨가 말했다. 그건 내가 심은 수박이니까 그렇지. 사람도 따뜻한 손에서 자라면 단 거여. 박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보탰다. 그리고 혼자 안 먹고 여럿이 나눠 먹으면 더 달지. 순덕이 할머니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그런 말은 원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박씨가 말했다. 그럼 말해봐. 잊었어. 모두가 웃었다. 수박이 달다는 말이. 그날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마을엔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그런데 마당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살짝 났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주아가 혼자 평상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주아는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은 부엉이 눈처럼 크고 노랬다. 별은 생각보다 적었다. 할머니가 별이 많으면 소원이 헷갈린다 그랬는데 그 말 생각하며 혼자 킥 웃던 순간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걸어왔다. 거기 앉아있냐? 박씨 할아버지였다. 깜짝 놀랐잖아요.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할아버지는 왜 안 주무세요? 내가 나간 걸 보고 그냥 나왔지. 조용히 둘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후 주아가 말했다. 할아버지, 나 여기서도 좋아요. 근데 가끔은 엄마도 보고 싶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잠시 보다가 말했다. 순덕이도. 네, 엄마 처음 봤을 땐 잘 안 웃는 사람이었어. 진짜요? 응. 근데 널 낳고 나서 웃음이 많아졌지. 그 순간 문득 뒤에서 주하야 하는 외침이 들렸다. 순덕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맨발로 평상까지 뛰어왔다. 얘가 밤에 혼자 어딜 나가. 할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순덕이 할머니는 주아를 안고 한참이나 말없이 울었다. 너무 조용하길래
또 잃어버린 줄 알았지. 주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순덕이는 눈을 꾹 감으며 말했다. 우리도 마을회관으로 가자.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여름 잔치날이었다. 떡이며 전이며 수박, 옥수수, 심지어 막걸리를 돌리는 아저씨까지. 어이 권씨, 올해는 누가 더 잘생겼는지 내기하자. 그건 뭐 하자마자 내가 이기는 거지.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바지 걷고 물놀이 중이고 어른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한 잔씩 기울이며 그래도 예전이 좋았지를 12번쯤 반복 중이었다. 그 가운데 재아는 조용히 평상 옆에 앉아 있었다. 수다를 즐기는 것도 전통놀이에 낄 용기도 없었지만 혼자 있어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덕이 할머니의 한마디로 깨졌다. 애기가 박영감 닮아서 참 얌전하고 고지식하네. 웃는 걸 본 적이 없구먼. 너 진짜 사람 맞아? 그 말에 사방이 웃음으로 넘쳤지만 재아의 눈썹은 꿈틀했다. 그리고 툭 튀어나온 한마디. 그럼 어른들은요? 진짜 사람 맞아요? 사람이면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박씨 할아버지도 숟가락을 멈췄다. 재하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전 말이 없으니까 마음도 없는 줄 아세요? 매일 듣는 말들이 농담이 아니고 진심처럼 들려요. 주아는 깜짝 놀라 재하를 바라봤고 권 씨는 당황해서 물을 들이켰다. 그때 박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맞다. 내가 젊었을 땐 아버지가 항상 말은 줄이고 손을 놀려라 하셨어. 그래서 말을 참았지. 근데 그게 내 아빠에게 상처였다는 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 순덕이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말을 아끼는 것도 미덕인데 마음은 표현 안 하면 안 보이더라. 잔치가 끝날 무렵 박씨 할아버지가 재아에게 수박을 건넸다.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지? 재아가 작게 웃으며 받았다. 달아요. 그건 내가 직접 키운 수박이야. 근데 왜 짜지 않아요? 내가 키웠으면 짰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래, 우리 주아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잔치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전히 술과 수박의 여운으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권씨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있었다. 고무 대야에 담긴 물은 미지근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다. 한 다발도 없는데 뭘 그렇게 감어? 순덕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권씨가 대답했다. 없으니까 더 아껴야지. 아껴봤자 나가면 햇볕에 다 있겠구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의 표정은 미묘했다. 조금은 날카롭고 조금은 피곤하고 아주 조금 서운했다. 그날 오후 재아와 주아는 평상 옆에서 씨름을 하다 순덕이 할머니와 권씨 할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자네가 그렇게 울었을까? 난 괜찮았다니까? 그냥 자네가 내 김치맛 없단 말에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말이여. 김치 말고 그 사람 마음 몰라도 된다고 하던 말. 그게 더 아팠어. 잠시 정적. 근데 있잖아, 권씨. 이제 와서도 그 말을 다시 사과하는 당신 보니까 진짜 사람이네. 재아가 그걸 듣고 주아를 툭 쳤다. 야, 우리도 가끔은 사과해야겠다. 응, 근데 오빠가 더 자주 해야 해. 그건 아냐? 맞아. 저녁, 박씨 할아버지가 옥수수 삶은 걸 들고 평상에 올랐다. 오늘은 내가 먼저 사과 하나 할게.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재하야, 너 말이 없는걸? 내가 내 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괜히 뭐라 했던 것 같아. 근데 넌 생각이 많은 애더라. 재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도 사과해요. 그날 할아버지 목소리 되게 따뜻했어요. 박 씨가 흠칫 놀라며 말했다. 그건 나만 아는 사실인데? 그럼 둘만 알죠. 그날 밤 평상엔 옥수수 냄새, 말없이 건네는 감정, 그리고 작은 웃음들이 맴돌았다. 오전 평상, 권 씨 할아버지가 신문을 반쯤 접고 말했다. 박영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푸석하냐? 어제 전화 받았어. 우리 아들 퇴원했대. 진짜야? 순덕이 할머니가 다듬던 고구마 잎을 던질 뻔했다. 수술 잘 됐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재활하면 된대. 주아랑 재아 데리러 다음 주에 온다더라고. 잠시 조용했다. 권 씨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평상이 조용해지겠구먼. 그날 밤 주아는 평상에서 그림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도 수박 먹었다. 권 씨 할아버지는 자꾸 이상한 농담을 한다. 근데 재미있다. 엄마가 오면 여기에 놀러 오자고 해야지. 재아는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돌멩이를 하나 굴리고 있었다. 박 씨 할아버지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래서 서울 가고 싶냐? 글쎄요. 할머니 반찬 맛은 그리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은? 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냐? 할아버지 웃는 것도요. 며칠 후 아이들의 부모가 마을에 도착했다. 도시 냄새, 차 소리, 깨끗한 옷. 주아는 벌써 눈물이 그렁했고 재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순덕이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애기들 참 잘 키웠네. 재아 어머마 고생했다. 덕분에 우리 두 노인네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박 씨는 말없이 뒤돌아서 있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가서 다치지 말고. 그리고 가끔은 와. 주아가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저 이제 엄청 웃을 줄 알아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아이 머리를 두 번 토닥였다. 그날 오후 조용한 평상 위엔 처음으로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엔 확실히 누군가의 마음이 앉아 있었다. 마을은 다시 익숙한 고요를 되찾았다. 평상 옆 마당에서는 권 씨 할아버지가 혼자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에잇, 이놈의 불은 왜 이렇게 약해 터졌어. 애들이 있었으면 부채질이라도 해줬을 텐디. 곧 박 씨가 나타났다. 묵묵히 부채를 들고 고구마 굽는 걸 돕기 시작했다. 재아 말이여. 서울 가서 학교 잘 다닌대? 응. 근데 도시 애들한테 수박 절단식 알려줬다더라. 권 씨는 크게 웃었다. 야, 그것도 문화지. 잠시 후 순덕이 할머니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따라 수박이 좀 당기더라고. 그래서 한 통. 셋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수박을 썰고 또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입에 넣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달다. 순덕이 할머니가 물었다. 있잖아.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했을까?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애들이 보고 싶네. 권 씨가 말했다. 그리고 감자 씻을 땐 꼭 말을 하라고 일렀는데 기억하려나? 그건 오빠 잘못이야. 순덕이 할머니가 말했다. 모두 웃었다. 그날 저녁 평상 위엔 더 이상 수박씨만 남지 않았다. 바람은 느릿했고 저 멀리 산 너머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순덕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애들에게 그늘대서 편하게 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괜찮은 이야기구먼. 그 여름 작은 마을의 평상 위엔 누구보다 진심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사랑이 있었습니다.